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날 낙폭을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업종이 파란불을 켠 반면 오늘은 전 업종이 거의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는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파월 의장의 인플레 우려 달래기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특별한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말 반가운 얼굴이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얼굴을 제가 까먹을 뻔했어요. 괜찮은데 그래도 뭐.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베스트 트레이딩맨 나와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운도 좋으신 게 시장이 좋을 때 나오셨어요. 뭐 제가 항상 운은 타고났죠.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시장 기운을 몰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시장 이야기 다행히도 기분 좋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제는 좀 시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낙폭을 바로 만회해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딱 하루만 나오고 안 나올 거라서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우리 이제 허 의원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저희 또 제가 잘 챙기는 이제 직원으로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 잘 하고 제주도에 있을 텐데 참 불쌍하게도 제주도로 가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자, 우선 시장 보면 굉장히 오늘 시장 어제는 참담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돌아왔는데 사실 이 종목이라는 것이 참 어제 빠진 만큼 안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도 이제 그럴 것이 시장에서 약간 소외돼 버리면 또 이제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 시장에 겁먹고 매도하신 분들이 당장의 매수를 급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매도한 종목을 또 바로 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시장에서의 특히나 이제 개인들의 큰 매도 흐름이 잡혔잖아요. 2조 원 가까운 모습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한 1조 원가량씩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개인만이 그냥 좀 물량을 털렸던 그런 하루들인 것 같고 외인과 기관들이 또 어제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좀 빠르게 매수가 좀 들어왔던 그런 포인트도 굉장히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 좀 걱정인 것은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뉴욕 증시에 대한 분이 어제 사실 오늘 새벽에 굉장히 좀 걱정이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참 시장이 꺾일 수도 있는 부분. 3,000포인트를 깨고 난 이후에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그래도 비둘기파 역시나 좋은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을 좀 이끕니다. 사실 가장 좀 걱정인 것은 진짜 가장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는 게 10년물 국채 포인트인데 1.4%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1.4%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연준에서도 유동성 자금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금리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전체적으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일반인들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커지게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사실 가장 요즘에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지금 예탁금 자체가 상당히 줄면서 어제 기준으로 이제 64조 원 정도 상황인데 가장 높았을 때 거의 5조 가까이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64, 65조 원이었을 때 작년의 시장 상황을 보자면 작년 12월 말경에 64조, 65조 원 정도가 됐어요. 그 당시 2,800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예탁금인데도 3,000포인트 위에 그래도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본적인 힘 자체,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장이 예탁금 자체가 좀 밀리면서 뭐 비트코인 쪽으로 막 넘어가는 이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큰 걱정보다는 조금은 시장을 여유롭게 보시는 게 맞고 연준에서 얘기했던 금리 인상의 포인트 자체는 올해는 하지 않는다는 거. 뭐 조금의 그런 분위기를 탈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진행을 한다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즐기거나 뭐 이런 시장에서 또 많이 밀렸던 대형주들 매수하기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즐기시고요. 지금 이 시기 2월과 3월 면 항상 상패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종목만 제외하시고 대응만 잘 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또 상반기 재밌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위원님께서 또 오랜만에 돌아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좀 시장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안고 잠이 드셨을 텐데 파월 의장의 이제 달래기 발언에 의해서 당분간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어질 것이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등 이제 좀 온화한 발언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반등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그 덕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앞으로 하실 때 좋은 종목들만 잘 가려서 투자를 하신다면 크게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신 만큼 제가 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장에서도 이슈를 저희가 꼽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전국에 코로나 백신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종목들부터 수혜주들까지 지금 매수해도 될지 하나씩 여쭈어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을 검토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 위원님과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오늘이죠. 당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접종 기관으로 배송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배송이 하루 늦는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각지에 내일이면 접종을 개시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좀 배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 팔뚝에 백신이 직접 맞게 되면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좋고 아니면 백신을 본격적으로 맞게 되면 소비가 풀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내다봐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사실 이제 그 백신 관련주들 보기 전에 네. 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젠이나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이래저래 뭐 수젠텍 등등 필부터 시작해가지고 랩까지 해가지고 죄다 뭐 많이 밀린 그런 좀 상황들이 연출이 됐잖아요. 진단키트 대장주였던 시젠마저도 사실 오늘장에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백신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가격적으로 상당히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신이 언제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라고 했던 게 10월, 11월 정도, 요 정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0월, 11월. 요 포인트가 보시면 뭐 진단키트 관련 대장주로서 좀 보여드리지만 시즌에 어느 정도 맥스 이제 마지막에 조금 박스권의 상단, 뭐 중단 정도 한 27만 원, 28만 원 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서 관련주들의 조금 어느 정도 단계적인 상승 흐름이 좀 포착이 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즌의 하락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보자면은 뭐 이런 녹시차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네. 10월 달부터 해서 큰 폭의 상승이 쫙 나왔었죠.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10월, 11월 들어서 바짝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진단키트가 백신보단 앞에 있는 그렇죠. 진단키트가 끝이 나고 백신 관련주가 끝이 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들은 이제 백신을 진짜 본격적으로 맞으니까 이제 이게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네, 사양길로 가는 것 그 전부터 이미 좀 진행이 됐던 거고 완전 이제 죽어갈 수가 있는 상황들 좀 안타까운 말씀드리자면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게 작년 말 1월 달부터 해서 뭐 콜드체인 시스템 관련해서 백신 운송 관련된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이 영하 75도에 보관을 해야 된대요. 네. 말이 영하 75도지 무슨 참치 냉동하듯이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온도예요. 사실 이 정도 설비를 구비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 외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영상 조금 나올까. 어쨌든 뭐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회사들, 콜드체인 관련한 회사들이 조금은 이슈가 되면서 시장의 중심을 좀 잡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그 제주도에서도 첫 백신 접종자가 생기는 만큼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게 될 텐데, 사실 전 국민이 완벽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시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네, 올해 추석 돼야 돼요. 네, 추석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백신 나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뭐냐면 유가를 잘 보셔야 된다. 유가가 상승이 나올 거고 거기에 정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지표라 볼 수 있는 거죠. S51 같은 경우가 주가가 또 그때부터 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화학주들,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들이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는 이런 경기 민감 관련해서 경기 회복 소비가 살아나는 포인트들, 또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눈에 띄는 종목들 보면은 여행주 관련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덩달아서 카지노 봤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액면 분할날 카카오가 떴네요. 자, 카지노 관련된 파라다이스도 꿈틀꿈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백신 이후에 뭐 콜드체인 쪽도 가는 건 좋지만 조금은 살펴보셔야 될 게 콜드체인 이후까지 보시면서 약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대응을 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긴 할 건데 자, 우선 제가 이제 대형 콜드체인을 보셔야 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자, 현대 글로비스 보셔야 되고 삼성 SDS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우선 두 종목 다 실적으로 이 관련 매출이 엄청나게 뜨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지만 뭐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비해서 사실 비행기로 실어오는 과정에서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긴 하는데, 우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를 제가 좀 보는 것은 현대차의 시너지와 그렇죠? 현대차 내의 시너지와 그리고 콜드체인 시스템과 더불어서 뭐 이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같이 겸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에서 20만 원 이탈한 모습에서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굉장히 매수하기에 좀 매력도가 높아지는 그런 자리라 볼 수가 있고요. 글로비스는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려왔었고 수익도 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 구간대 정도에서 항상 추천을 드려왔던 구간이에요. 라인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콜드체인 이슈가 있긴 한데 아직 뭐 진행하거나 확정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뉴스거리로 나왔던 거야. 개발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상승을 주지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삼성 그룹 내에서의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리스크 포인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간 좀 약간 상승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그 부분의 해소는 분명히 되는 것이고, 주가에 대해서 SDS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이 나오고 좀 밑으로 올려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항상 좋은 매수 기회가 됐던 건 맞거든요. 긴 시간 동안 횡보했었고 반등이 나왔고 또 지금 다시 긴 횡보 구간을 보이지만 이 횡보가 끝난 이후엔 또다시 레벨업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지금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중주 쪽이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태경케미컬. 역시나 주가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그간에 좀 많이 쉬었었죠. 근데 이게 백신이 나올 때 맞춰가지고 10월, 11월, 12월 맞춰가지고 급등한 이후에 관련주들이 사실 크게 재미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에 맞춰서 그때부터 보시지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선회하시면서 같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현 구간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뭐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라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신바이오인데 이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보통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연구기관에서 쓰는 냉장고나 뭐 이제 동결 건조기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역시나 백신 이슈 뭐 그 전부터 해서 코로나 이슈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레벨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꺾인 상황. 그러니까 10월, 11월 들어서 백신 이슈에 급등했지만은 조정이 좀 크게 나온 상황에서의 반등을 노리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종목은 관련주로서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크게 덤비지는 않으셔야 되는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나 좀 조심하시고 이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으로의 하단 자리에서의 상승 포인트를 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역시나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정리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항상 급등, 단기 바닥에서 급등 나온 이후에 항상 빠집니다. 근데 하루 만에 끝나진 않고요. 보통 한 2, 3일 정도 여유롭게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만간에 한 번에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추세상의 하단 자리에서의 라인들이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뭐 대한과학도 있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찾아보니까 내용도 있긴 한데요. 동원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력은 있죠. 아시겠지만 그 참치를 급속 냉동해야 되잖아요. 작게 될 경우. 그래서 네. 그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게 주가가 늦게나마 1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의 보셔야 될 게 이 콜드체인으로 관련해서 백신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더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건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자면 안전하게 보자면 시장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한두 종목만 좀 이끌면서 올라가고 그 외에 다른 이슈를 겸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나 삼성 SDS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원들이 있잖아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원산업 같은 경우 네, 매출 포인트 굉장히 크고 제가 요즘에 동원산업을 볼 때 생각해 보는 게 저희 동네에는 생겼는데 네.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거요? 참치 정육점. 그런 게 있어요? 일반 정육점처럼 네. 참치 정육점이라고 있어요. 여기 상암동에는 없던데.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고요. 뭐 서울 근교 좀 있고 대전까지는 내려갔는데 아직 이 전라도 쪽에는 없습니다. 네. 경상도 쪽에도 부산에 몇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참치 대중화 포인트?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요즘 고기를 사 드실 때는 보통 이제 정육점을 가거나 사서 집에서 드시잖아요. 참치는 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뭐 참치집을 가서 먹는데 그렇죠. 참치 정육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저도 참 신기하긴 한데 재밌네요. 트렌드가 있거든요. 약간 그거에 관련해서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동원 관련주들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크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제약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것과 관련해서 백신과 관련해서 일단 이것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콜드체인 관련주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이렇게 찾다 보면 좋은 종목들, 좋은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혹시나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급의 문제점을 지금까지 드러냈던 4대 품목의 공급망을 검토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4대 품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죠. 뭐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끼어 있는 품목들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어느 분야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쇼티지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잖아요, 위원님. 이 이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걱정인 게 네. 이게 결국에는 좀
과도하게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국에 또 이제 피해를 좀 심하게 너무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급망 다 좋지만 네. 또 너무 많이 또 수출을 하고 있다거나 자국에 피해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경우에 약간 좀 트럼프랑 같은 개념으로 저는 좀 약간 좀 제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죠,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공급망에 대한 검토라고는 하지만 네. 혹여나도 또 이제 너무 과도하게 뭔가 또 드러나게 될 경우에 또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인가 하나 이제 생각이 드는 게 MSCI 지수에서 사실 2월 달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좀 줄였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뭐 차익 실현 이래저래 핑계도 대면서 좀 수익 실현하는 포인트도 좀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저는 이제 핵심 4대 품목들을 보자면 네. 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게 맞거든요. 그쵸. 그래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포인트를 탈 가능성이 우선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길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지될 수 있을지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회사의 펀더멘탈이니까 실적으로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뭐 낸드나 디램 같은 경우가 지금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인다.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최단기간 들어서 10% 다시 한번 상승하는 포인트 이상을 보인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고스란히 잡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된 사실 뭐 관련주들 원익 계열이나 SK 같은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게 우선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에 굉장히 좀 의아해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아침 방송을 보통 하는데 아침 방송에서도 하이닉스 얘기를 거론하면서 하이닉스 상승과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분명히 주가가 따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를 우선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사실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인 경향이 강했고 반도체 업황 들어서 하이닉스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워낙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똑같거든요, 사실. 파운드리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평택 쪽에서도의 신공장들 라인 벌써 가동시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매출 포인트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전자를 추천을 좀 드리기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실적 포인트가 같이 커지는 포인트에서 본다면 뭐 원익 IPS나 원익 네. QNC나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리고 저는 SK 라인에서 SK가 최대 주주로 있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를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종목들을 논하기에는 조금 빠르진 않지만 원체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급등한 거 가지고 너무 좋은 상황이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와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나 원익 이제 IPS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좀 주목을 받으면서 한 중형주 가운데서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SK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관련된 이제 가스나 이제 가스 같은 경우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어찌 보면 박스권의 좀 이제 중반 하단 자리에서의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이든이 어쨌든 핵심 품목에 대해서 뭐 얘기하긴 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만 쏠리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의 경기가 회복되니까 먼저 체크하는 차원도 좀 있기 때문에 관련으로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경기의 회복에 따른 관련 업종들, 그러니까 민감 수혜주들이라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 뭐 항공,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네. 화장품, 엔터, 카지노 관련주들이 작년 말부터 좀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눈을 뜨고서 주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보자면은 제가 아까도 좀 열어드렸지만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나 모두투어 다 마찬가지 상황들인데 지금 이 종목들이 호텔 셔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경기가 풀어지고 좀 백신이 맞기 시작하면서 한 2분기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 이후에는 진짜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가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자면 그나마 좀 덤빌 수 있는 종목들이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나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GKL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덤빌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뭐 GKL 셔틀 열어서 설명드려보자면 코로나 터지기 이전의 가격들이 2만 원대, 2만 1,000원대 포인트거든요. 이런 가격대까지 우선 2분기 안까지 해서 빠르게 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뭐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경기 민감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카지노, 여행, 뭐 화장품, 뭐 엔터, 항공 이런 종목들이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꼭 포트에 편입을 어느 정도는 해두셔야지만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시장이잖아요. 1월 달 막 대형주 막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2월 중순부터 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뒀지만 네. 1월까지 해서 시장이 1월 중반 넘어갈 때까지 대형주가 너무 잘 갔잖아요. 그렇죠. 완전 중소형주 시장 자체가 꼬여버린 상황이었지만 그때 뒤늦게 종목이 안 간다고 정리하시고 대형주 쪽으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을 완전 계좌가 지금 깨져버린 또 상황이 그렇죠. 됐죠. 그 상황에서 또 가상화폐 바람이 불고 막 미국의 주식들 비트코인 바람이 네. 불다 보니 그쪽으로 또 이동하셨다가 또 깨지죠. 하나같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그런 종목도 비트코인 다 좋은데 포트에 대해서 편입을 하실 때 비중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꼭 들어가셔야 되는 업종들 자체 제가 미리 그전부터 12월 말부터 말씀드려왔던 이 여행, 화장품, 엔터, 뭐 카지노 이런 종목들 지금 좀 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분명한 것은 네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 상반기까지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넣어두십시오. 꼭 넣어두시고 정 궁금하시다면 제가 요즘에 오픈방에서 종목을 수시로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드리고 있는데 네.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 만족해하고 계시는데 네,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의 의견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포트 구성에서 과연 내가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과연 상반기,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 그리고 몇 년 이후까지 내다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포트를 들여다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업종들 움직였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을 켰어요, 위원님.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오랜만에 왔는데 좀 바뀐 것 같은데 오늘 장 움직인 업종을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뭘 골라야 되나? 사실 다 올라서. 근데 위원님들마다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도 좀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내수 관련주들 좀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마다 좀 포인트가 되는 그 시각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그렇죠. 네. 우선 저는 요즘에 뭐 계속 자주 얘기를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형주 리딩을 할 때마다 꼭 거론을 하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는 꼭 빼놓지 않고 말씀을 좀 드려요. 요즘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 가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사실 10시에 강의를 하는데 오늘도 10시에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 강의 시간 때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제가 할 때 목요일 날 사실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오늘 많이 올라서 요 상황이지만 목요일까지는 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하루가 더 깨져버리게 될 경우 19일 날까지 하이닉스가 영향을 주가가 올려치지 못할 경우에 이거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 구간이었고 반대로 하이닉스가 19일 날 올라가게 될 경우 이거는 매수 가는 구간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올려치면서 주가가 착 튀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그간의 하이닉스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 무게의 중심을 종목이 잡고 올려칠 때
상당히 다시 좋은 모습을 그린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1월과 2월 중에 대형주 가운데서 그래도 먼저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를 이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중대형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을 또 끌고 가는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관련주들 더 강한 모습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 있게 보시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그간에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현대차도 사실 뭐 오늘 움직였다고 보긴 좀 애매해요. 그렇죠. 원체 좀 밀렸다가 올라온 거라 아직도 하단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이오닉 5란 자동차 출시와 더불어서 이 현대차의 이제 플랫폼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서 새롭게 이제 2차전 자동차에 대한 그 새로운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봤을 때 현대차가 앞으로의 이 매출액대 그림들, 그러니까 현대차의 목표는 이거 같아요. 아이오닉 5를 딱 열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길이만 늘리고 줄임으로 인해서 차의 크기가 규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앞으로의 새로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같은 모습이라 봐요. 그 정도로 저는 진짜 강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폰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폰이를 처음 이제 만들었을 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전기차를 새롭게 앞으로 미래를 꾸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현대차의 주가는 저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을 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현재 24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현대차의 흐름을 보고 기대를 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종목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좀 좋겠다.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올라갔듯이 바닥부터 올라갔다. 현대차는 올랐다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산을 그렸잖아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 거기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물론 코나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얘기는 하지만 리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니었나요? 삼성전자는 2조 원 넘게 자금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기업들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대비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바닥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제가 요즘에 정말 우리 가족분들은 아시지만 미는 종목들이 있어요. 미운 종목이요? 미는 종목. 미는 종목이요, 네. 밉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미는 종목들이 있는데 정말 잘 가고 있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는 이제 기업 방문 촬영을 할 거예요. 또 어딜 가실지 궁금하네요. 아마 다다음 주쯤에는 이제 이런 회사구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셀트리 윤이라는 별명을 진짜 한 7, 8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게 또 새롭게 바뀌는 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숨은 진주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굳이 이게 아니라 대형주 가운데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진 거라 보시는 게 맞고 큰 하락은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인 업종에서 위원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업종들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업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내일 장으로 움직일 업종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 내수 소비 관련해서 파라다이스라든지 말씀을 해주셨던 소비와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이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갈아야 될지 궁금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죠. 특히나 이제 뭐라 그럴까 가장 머리 아파하실 종목들 일단 민감주들을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화학 2차 전지 배터리 얘기를 하자면은 LG화학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얘기한 대로 우선 100만 원은 왔어요. 그렇죠? 100만 원을 간 다음에
150만 원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또 SK한테 뭐 이래저래 안 좋은 모습들, 네, 뭐 별로 재미없어. SK한테 뭐 이겼죠, 사실. 뭐 네. 재미는 없는 모습인데 이 자금 또 이제 배터리 부분이 또 영향을 받으니까 또 그 돈이 또 나가야 돼. 이래저래 또 쓰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때 2차 전지를 과연 이대로 버려둘까? 사실 모든 제품은 하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제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LG화학이 현재 구간대에 최근에 100만 원대부터 해서 90만 원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 10%의 하락이 나올 만큼 종목이 지금 뭘 잘못을 한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상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더 잘 크니까. LG화학은 딱 그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저는 빠르면 상반기까지 사실 150만 원도 보긴 했지만 맥스로 하반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 상반기도 저는 가능하다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만 잘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루시드의 상장 이슈와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의 상장까지 포인트를 같이 보신다면 LG화학은 앞으로 호재거리밖에 없는 회사로 바뀌거든요. 실적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좋았던 실적과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루시드란 자동차 회사 아시죠?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네. 그 회사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 네. LG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네. 뭐 나무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적까지 겸비하는 주가가 이렇게 밀려 있을 경우에는 네, 거침없이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오늘 어제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역시나 뭐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하이닉스 좋지만 많이 급등했다면 오늘 아침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추천을 드리긴 했어요. 네, 그리고 한 2%가량 올랐는데 삼성전자도 괜찮고 좀 무겁다, 너무 커서 싫어요 라시는 분들은 뭐 워닝 머티리얼즈나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을 추천을 드려볼 테니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으로 움직일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오랜만에 돌아온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는 시간인데 뭐 종목 이야기와 더불어서 일단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위원님. 왜 웃으시죠? 아니, 아니라 네. 사실 종목 얘기할 거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 이제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난리 났네요. 네. 오랜만에 네.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화사하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아니 뭐 그냥 저에게 와이프가 사준 거라서 잘 입었는데. 네, 방송에서 자랑하려고 오늘 입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만큼 응원 받은 만큼 해주셔야죠. 아, 네. 일단 뭐 오늘 가지고 나온 거. 네. 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을 테니 제가 또 이제 종목들 몇 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에요.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뭐 들어보셨을 그런 종목이죠. 64,600원입니다. 근데 오늘 4,100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6.7%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조금 올라갔던 12월에 올라갔던 게 유럽 쪽으로 이제 아일리아라는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네, 복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유럽 진출이고 된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좀 항상 뉴스에 팔아라는 이슈가 좀 터졌는지 또 주가가 또 가다 안 가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매도를 좀 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슈거리가 터지고 나서 실적으로 매출이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3천당 제약하면은 여러분 이전부터 해서 이제 안구 건조 관련한 포인트로도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부터 해서 많이 올랐었던 또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옛날부터 해서. 그래서 뭐 재밌는 종목이지만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를 보자면 이 하단에서의 반등 포인트예요. 이 하단에서의 반등 포인트. 제가 차트 그릴 때 3월 달에 코로나의 깊은 하락세는 좀 잘라버려도 상관없다. 지수의 큰 하락 때 같이 빠질 때는 좀 잘라서 바닥 라인 잡고 이 바닥 라인에서의 반등 흐름이 딱딱 걸리는 현재 이 종목이 3천당 제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차트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추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닥에서 올려쳤을 때 이 고점의 라인들이 있어요. 이 라인들, 이 고점의 라인들. 네, 이 고점. 약간 이 라인들이 있죠. 여기서 올려치게 될 경우 항상 한 번 더 급하게 슈팅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자리들이.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죠. 그렇죠. 올려놓은 다음에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요. 이거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외우죠. 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이랑 큰 똑같아요. 그렇죠. 공간 자체가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등했을 때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 라인에 그러니까 여기가 1단, 2단, 3단 세 번째 라인에서의 고점, 두 번째 고점에 대한 요 포인트 네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뚫고 갈 경우 새롭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고 그런 종목들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 왔었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억 잘 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깨고 내려갈 때는 다시 중단 라인까지 올 수가 있고 이 라인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가격적으로 이게 언제인가요? 1월 11일 날, 12일 날 나왔던 자리 얼마요? 한 72,000원 정도 자리가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자리예요. 이 자리를 깨게 될 경우 또다시 어디? 네, 새롭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단, 세 번째 이 라인을 통해서 이미 그 다음 라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의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바닥 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사실 종목이 더 밑으로 꽂아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하단 첫 번째 라인을 깬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올려치게 될 경우 종목이 어디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인 요 8만 원대까지의 1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다시 이슈 받는다면은 두 번째 고점, 네, 9만 원대 이상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10만 원짜리가 되겠네요. 10만 원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인 추세에서도 흐름을 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3천당 제약 정말 좋은데 급하게 종목을 매수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능한 한 어떻게든 6만 원 완전 초반이거나 6만 원 정도에 잡아보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혹여나 깨버릴 경우도 있죠. 종목 자체로. 근데 이렇게 깨버릴 경우에는 보통 요 자리, X표를 칠게요. 요 자리까지 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물려 있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시면은 네,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살아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뭐 시총 자체도 괜찮고 이슈 모멘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굉장히 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거래량에 대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썩 도와주고 있진 않다. 이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종목이 그래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도 작년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의 외인과 기관들이 서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만 지나면 안정되면서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라인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베팅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한 번에 사는 건 아니죠. 네.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할 테니 그런 포인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한번 관심 있게 봐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 중에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안 오른 걸로 보자면 엔터주 쪽 보고 있어요. 네, YG 엔터나 이제 SM이나 그다음에 JYP 엔터 이렇게 이제 세 종목들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당장의 세 종목들 진짜 재미없어요. 최근들의 흐름 보자면 정말 재미없어요. 이게 JYP 엔터의 최근 차트 흐름이고 YG 엔터 차트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SM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곧 얘가 갈 것 같아.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종목이 안 가고 있어. 이런 거 사셔야죠, 그냥. 사서 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 SM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 No,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의 SM, 자 차트의 라인에서의 바닥 포인트, 이 정도 되겠죠? 완전 끝까지 잡아볼까요? 네, 이런 흐름들.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이 하단 자리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 이 다시 하단 자리까지 올라온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자리가 그 자리고 여기가 하단 자리고 하단 자리예요. 그러면 또 깼어요? 네, 다시 올라가죠. 다음 자리 얼마인가요? 36,000원대까지 볼 수가 있는 종목이 SM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SM 사두면 20% 정도 먹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도 추세의 이 하단 자리에서 라인을 봤을 때 이런 자리들 깼으면 하단 자리 맞춰놔야지. 요 그림 나와 있잖아요. 또 깼어요. 또 맞췄죠. 그렇죠? 두 번이나 벌써 이 그림을 맞춰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에서의 주가 포인트를 보니까 바닥에서의 바닥 라인이 이렇게 또 완성이 됩니다. 또 단기적으로 이 자리 바닥 인식들.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돼요? 평행하게 손 하나 만드시고 주가를 전 고점자 이렇게 올려두시면 이 자리가 1차 고점이었고 두 번째 고점이 여기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요 라인을 치워볼까요? 이 그림 또 나와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가격적으로 53,000~54,000원 정도가 또 눈에 들어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M이나 YG 엔터나 JYP 엔터나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종목을 담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데 대형주가 좀 바닥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또 한번 깨지는 흐름을 전에 봤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형주 포인트로 막 담을 수도 없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양호하게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시선 자체가 중형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어쨌든 포트에서 대형주만 잡겠지만 중형주 포트도 잡아야 되는 기관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을 담을까 기관들이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엔터주나 화장품이나 여행이나 이런 종목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하는 포인트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이제 하나투어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여행주들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니까. 백신 맞고 전 세계 백신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어디로 와요? 엔터로 가는 거고 화장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약간 순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올 때가 됐으니 미리 오르지 않는데 선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SN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좋아하신다면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상반기까지의 좋은 결과는 있지 않을까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방송도 종목도 정말 잘 봐주시고 잘 해주시는 우리 위원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서울경제팀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1시간을 알차게 채워주신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